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이용순 기자입니다.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의 회식, 송년회 문화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술 중심의 저녁 송년회에서 점심 송년회, 브런치 송년회로 간소하고 있고요. 영화, 공연을 같이 관람하는 문화활동으로 송년회를 대체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참석해야 하는 이 거창한 송년회 점점 사라지고요. 각 조직이나 부서별로 적은 인원이 모이는 작은 송년회가 그 자리를 메워가고 있습니다. 송년 모임을 의미하는 봉사활동으로 채우는 기업들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을 맞아서 주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송년회의 의미는 그대로 간직하면서 이 각 기업에 맞는 문화와 봉사 송년회 2019년 새로운 송년 문화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여야 강경대치로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줄줄이 무산위기입니다. 각종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이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안 연내 통과가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서로 남탓을 하는 국회 파행으로 인해서 스쿨존 안전시설을 의무화하자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예산 부족으로 단속 장비 설치에도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1,010억 원을 들여서 수도권을 제한 전국 물류 이동 중심 역할을 할 이 대형 물류센터를 만들었는데요. 해당 시설이 대형 화물차 위주로 설계됐다고 합니다. 소형 화물차 택배를 나누는 배달원들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가 행복주택 첫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신공영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의 임대료를 반값으로 하죠. 반값 임대료 혜택을 주는 충남형 행복주택이 2022년까지 2,300억 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가 야생 멧돼지 포획 강화를 위해서 긴급재정 24억 원을 투입합니다. 야생 멧돼지 포획 강화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요. 포획 포상금으로 3억 원, 사체 처리비로 7억 원 등 24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주 수천리 고분군에서 백제시대 금제 목걸이가 새롭게 출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공주 수천리 고분군 8차 발굴 조사에서요, 이 백제 세공 기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금제 귀걸이 한 쌍, 그리고 목걸이에 준하는 다량의 구슬이 출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대전 보도국의 박병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요, 여야 강경대치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이제 지역 현안도 줄줄이 무산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자, 어떤 현안 무산 위기에 놓인 건지 짚어볼까요? 네, 현재 문제가 된 큰 현안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기 위한 개정안, 그리고 둘째가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개정안인데, 네. 이 모두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려면 관련법인 국회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네. 이 국회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운영이 소위에 상정됐다가 또 하명수사, 또 매국 외교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서 운영위 통과가 불발됐습니다. 네. 당연히 오는 10일에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도 불가능해졌고요. 또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 확보도 불투명한데, 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필리버스터 이 카드로 인한 여야 강경 국면이 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 같은데요. 자, 대전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자 관련해서 이제 법안이 이제 상정이 됐는데, 네. 좀 처리 전망 어떻습니까? 역시 좀 불투명합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이제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상황 때문에 역시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이후에 임시국회를 열 수는 있지만 다른 지역과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논의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자, 이런 지역 현안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 최종 문턱에서 좌절될 경우에 내년 총선에서 정치권 책임론도 역시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지역 현안뿐 아니라 이제 스쿨존에 학교 앞 스쿨존에 안전 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는 민식이 법안도 이제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네. 법 시행에 앞서서 이제 자치단체가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9월이었습니다.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화물차에 치여서 숨졌다는 소식 이제 많은 국민들이 네. 아실 텐데요. 자, 이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의됐고요. 하지만 이제 통과가 안 됐죠. 그래서 법 시행 전이긴 하지만 지자체와 경찰이 사고가 난 지역에 과속 카메라 2대 그리고 안전 펜스를 설치했고 횡단보도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 한 곳에 안전설비를 설치하려고 이곳저곳에서 사업비를 좀 끌어모았고 예비비까지 동원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정 때문에 시설 설치에 석 달이나 걸렸습니다. 네, 이제 전국 학교에 이제 스쿨존에 과속 차량을 잡을 수 있는 그런 CCTV라든지 관련된 안전 시설 설치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 확보를 넉넉하게 하려면 이제 법제화가 필요한데 결국 좀 예산 문제로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산만 해도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한 80곳에 달하는데 전체에다가 단속 장비를 설치하려면 80억 원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80억 원이요? 예. 네. 그러니까 예산 부족으로 지방비만으로는 전체 설치가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사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안전시설 설치비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하지 않는 한 전체 설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지난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2,400여 건에 달하고요. 2,400억 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8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좀 즉각 지원이 되면 안전시설이 좀 대폭 확대돼서 보호구역에서 사고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등에게 이제 반값 임대료를 반으로 이제 깎아주는 거죠. 이런 파격적 혜택을 줄 수 있는 행복주택이 이제 충남에서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어떤 윤곽이 나왔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충남형 행복주택은 입주 후에 첫 아이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절반을 그리고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전액을 감면해 주는 주택입니다. 그렇습니까? 전액이요? 그럼 공짜죠, 사실상. 네. 또 최장 10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어서 청년들이 당장 집값 걱정 없이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충청남도가 2022년까지 총 1,000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인데 첫 행복주택은 오는 2022년 6월에 아산시 배방읍에 지어집니다. 네. 600가구 규모라고 하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과 24시간 돌봄센터 그리고 놀이터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육아 친화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네. 이제 그 둘째 아이 낳으면 임대료를 모두 없애준다. 이거 좀 파격적인 혜택인데요. 이런 그렇죠. 주택은 좀 더 많이 들어서야 될 것 같은데요. 자, 600가구가 이제 첫 공급되고 나머지 400가구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되는 겁니까? 네, 나머지 공급 규모 400가구 중 100가구는 기존에 있던 주택을 좀 매입해서 공급할 예정이고요. 또 나머지 300가구가 남잖아요. 네. 이거는 홍성과 예산 등 5개 지역에 추가로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충남형 행복주택이 청년들의 결혼 정착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네. 그 아산과 홍성 예산 등에 이제 행복주택 공급되는데요. 충남 각 시군에도 이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행복주택과 연계해서 더 크게 사업을 벌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밤사이 어떤 사건 사고가 들어와 있습니까? 네, 어제 오후 5시쯤에 천안시 문화동의 한 주택에서 이곳에 살던 54살 여성 A씨가 불에 타 숨져 있는 것을 함께 살던 남성이 귀가 중에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 A씨의 시신은 대문 안 마당에서 발견됐는데 주변에서 인화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일단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A씨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박병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중앙과학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겨울방학 과학교실 및 캠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과학교실은 유아부터 초중고 학생과 교사까지 다양한 수요층을 대상으로 35개 실험 체험 중심 과정으로 운영되는데요. 오늘부터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 지부가 내일까지 갤러리아 타임월드 10층 전시실에서 소비자 정보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소비자 상담 가운데 피해가 많은 품목이 된 피해 사례, 주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전달합니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 오늘과 내일 서산 베니키아 호텔에서 충남 평생학습 머리를 맞대고라는 주제로 제1회 충남 평생학습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대전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2020년도 신입생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대전 관내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이고요.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언플러그드 코딩, 음악 줄넘기가 눈에 띄고요. 국어와 영어, 수학 등 학습 지원 활동도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자체의 전문가 특강 등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육비 전액 무료입니다. 청양군이 군청과 10개 읍면에서 근무할 대학생 인턴을 오는 6일까지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 15명인데요. 이 과정이 이제 선발되는 대학생은 내년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근무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모든 지역이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진 가운데 충남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2도에서 영하 1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무척 춥군요. 청양과 보령 0.5cm, 태안과 당진 0.4, 서선에 0.2cm 등의 눈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눈은 내일 새벽까지 1에서 5cm가량 더 내린 뒤에 그치겠습니다. 눈이 쌓이는 지역이 많겠군요. 내일은 구름이 많겠고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 소에 대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종소리가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죠. 지난 30일 2019 구세군 자선냄비가 시종식을 갖고 본격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연탄을 기부하고 나는 사람들의 모습도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볼 수 있는 가슴 따뜻한 훈훈한 풍경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연탄을 기부하는 후원 손길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소외계층 겨울나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이 겨울철을 맞아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활동 계획과요. 대전 연탄은행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에 대해서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구세군 충청지방본영의 김기석 사관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석 사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자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거리에서 이제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가 들리면 겨울이 찾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되는데요. 자, 올해 구세군 자선냄비 본격 모금 활동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예, 지난달 30일 날 시종식 타종 행사를 시작으로 대전 지역 18곳에서 모금이 시작됐고요. 네. 예, 오는 이달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자선냄비는 결국 이제는 좀 모금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자 이런 목표로 이제 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올해 목표에 좀 얼마를 잡고 있는지 그리고 자선냄비가 이제 마을 곳곳에 설치된 건 아닌데요. 어디에 설치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대전을 중심으로 2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대전 지역을 대전역을 포함한 지하철 역사와 그리고 우리 갤러리아 백화점 포함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볼 수 있고요. 네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정안 휴게소 그리고 인산랜드 휴게소, 여산 휴게소 등에서 만나실 수 있고 또 이 논산에는
그 화지시장이라고 전통시장이 있어요. 논산에요. 네. 예. 성심약국에서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또 찾아가는 자선 냄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건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 거리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 찾아가는 자선 냄비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자선 냄비가 직접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선 냄비 나눔 봉사활동, 그러니까 거리에서 이렇게 자선 냄비하는 자원봉사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올겨울에 이제 거리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 구세군 자선 냄비, 많은 시민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자, 구체적인 그렇습니다. 기부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모바일 기부가 있다고도 들었거든요. 좀 설명이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신용카드를 통해서 일정 금액 이렇게 기부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미국 구세군 중심으로 해서 자선 냄비 나눔 활동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 대전 충남 지역에는 올해는 도입을 못했고요. 차차 네. 이런 모바일을 통한 또 신용카드를 통한 기부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도입할 예정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네. 동전금으로 이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고, 또 온라인으로 기부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물품으로도 기부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선 냄비를 통해서 이제 성금이 모아지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자, 자선 냄비 이 모금 성금,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예, 작년에는 우리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 1억 2천여만 원 이렇게 모금됐고요. 구세군은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을 통해서 우리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특히 대전에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보육시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성시설들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보면 어려운 이웃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에게 이렇게 설과 추석 명절에 나눔 상자라고 필요한 물품들 담아서 이렇게 저희가 전달하고 있고, 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이분들은 뭐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의 긴급한 그런 사정들을 저희가 그런 필요를 채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아동 청소년과 여성 보호시설에 계신 분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도움을 주는 손길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자, 구세군 충청지방분야 김기석 사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대전 연탄은행의 연탄 나눔 활동에 대해서 대전 연탄은행 신원규 대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이제 오늘부터 수온주가 새벽부터 이제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자, 서민들은 난방비가 가장 큰 걱정일 텐데요. 그렇죠. 대전 연탄은행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 나눔 운동 하고 계신 거죠? 예, 저희는 9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연탄 나눔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대전 연탄은행 하면 이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곳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언제부터 이런 연탄 나눔 운동을 했는지,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2005년 11월 3일 날 개원을 해서 네. 겨울에는 김장 나눔, 연탄 나눔, 또 이불이나 네. 그렇게 나눔을 하고, 여름에는 선풍기 교체나 또 생수나 네. 부채, 나물 채소 같은 거, 빵이나 이런 거 나오면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탄은행에서 연탄만 나누는 게 아니고 여름에는 뭐 선풍기, 이불까지 나눠준다고 하는데 좀 다방면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자,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전달되는 연탄 한 장, 이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마음 든든한 이제 버팀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연탄을 대전에선 대략 몇 가구 정도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연탄은행을 시작할 때는 약 2,200여 가구였는데 지금은 네. 도시개발로 인해서 1,300여 가구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1,300가구요. 네, 줄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가까운 충북, 옥천, 영동, 네. 뭐 이렇게 천안까지 연탄 은행이 없는 데는 연탄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충북까지 전달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렇군요. 자, 올해 경기 부진 영향으로 이제 도매의 손길이 좀 줄고 있다. 매년 전 경기 부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올해 특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 연탄 기부 2년과 비교하면 좀 얼마나 줄은 겁니까? 네, 항상 뭐 저희가 드리고 싶은 것은 늘 어렵다고 이렇게 뭐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아무래도 피부에 와닿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저희가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11월 말까지 연탄을 나눔을 했는데 네. 보통 보면 매년 그 연탄은행을 재개를 해서 네. 10만 장 이상 연탄 나눔을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대략 해보니까 55,500장 정도 연탄 나눔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많이 좀 반 정도가 줄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10만 장이었는데 5만여 장으로 줄었다. 자, 네네. 이제 연탄을 나눠주는 봉사 활동까지 줄어드는 셈인데요. 그래도 이제 매년 잊지 않고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연탄을 기부하는 단체, 개인도 간혹 이제 숨은 어떤 봉사 활동이죠. 이 숨어 있는 사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탄 나눔을 가졌는데 신탄진에서 연탄 나눔을 가졌는데 물론 기업체에서도 연탄 나눔을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후원도 해주시지만 네이버에 있는 그 뭐 수다방 밴드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어서 네. 그분들이 십시일반 바자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200만 원을 후원하면서 또 연탄도 전달을 하고 그런 단체가 생겨나서 저희가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동아리나 무슨 밴드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이제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렇게 해서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연탄 후원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저희가 큰 힘이 되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소외된 에너지 빈곤층들에게 연탄 나눔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그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바제나 뭐 이렇게 연말에 좋은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동참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어제 수다방 동아리라는 곳에서 200만 원을 기부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12월 돼가지고 이제 송년회 모임이 많고요. 사람들이 여러 모이다 보면 어떻게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올해를 이제 정리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자 사랑의 연탄 기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네. 방법 좀 안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기를 원하는데 또 시간이 없어서 또 직장 생활로 인해서 또 이렇게 마음만 이렇게 잡순 분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봉사를 하면 의미가 있고 좋지만 기부를 통해서 또 저희가 연탄 은행의 개념이니까 비축해 놨다가 또 다른 단체 봉사 단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관심을 가지고 한 장에 800원 합니다. 800원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마음을 모아서 기부해 주시면 저희가 모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 대표님, 이 연탄은행에 대한 자치구나 또는 대전시로부터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좀 받고 계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저희는 뭐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이 후원금으로만 이렇게 기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벌써 한 15년째 제가 연탄 나눔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는 또 이불을 열치를 아주 좋은 그 극세사 이불로 전달을 이불 해드렸는데 열체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추위에 떨고 계시고 또 난방 이렇게 연탄이나 기름이나 이런 걸 아끼시는데 저희가 종합 에너지 지원 단체로 도약하려면 기름도 1리터에 900원, 가스도 1루베에 900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기름은 왜 지원을 안 하느냐, 연탄만 네. 지원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같이 지원해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대전 연탄은행 신원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활동 계획과요, 대전 연탄은행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간 브리핑 순서입니다. 한국당의 전격적인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촉발된 이 정기국회 파행사태에 대해서 대전일보가 일면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야가 끝없는 이 대치 국면으로 이제 2일 예정된 내년 예산 법정 시한 처리가 무산됐다.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어서 이제 공수법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도 이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데요.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 격돌이 수위가 높아가고 있어서 장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중도일 별명 기사입니다. 충청 본사 공기업 임원의 지역인사 홀대가 심하다. 대전에 본사를 둔 6곳의 사장이 충청 출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고요.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 이용순이었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한국 여성 변호사의 이수연 변호사였습니다. 12월 3일 김경래의 최강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였고요. 내일 아침 7시 25분 다시 돌아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와 멧돼지에 감염 시 발열이나 전신에 병변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치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무서운 가축 전염병입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선 다음과 같은 증상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